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삼각형이 있습니다. 정삼각형입니다. 이 테이블에 세 명을 앉힐 겁니다. A, B, C. 자, 세 명을 이렇게 앉혔다고 합시다. 테이블에. 그리고 또 다른 경우를 한번 봅시다. 정삼각형 테이블에 A, B, C를 이렇게 앉혔다고 합시다. 등등등. 자, 정삼각형 테이블에 세 명을 앉히는 경우의 수는, 이때 생략된 말은 서로 다른 경우의 수는, 서로 달라 보여야 합니다. 자, 서로 다를까요? 같을까요? 관점에 따라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만약에 위아래 뭐 좌우 이런 게 있다면은 네, 이건 달라 보이겠죠. 하지만 뭐 이런 거죠. 적풀은 초원이에요. 네. 근데 나름 흐려요. 태양의 위치도 모릅니다. 어디 다 지평선밖에 안 보여요. 나무 한 그루 없어요. 거기 탁자 하나 딱 있는 거야. 예. 세 분이 거기 모여서 앉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A가 연서면 연서가 여기 앉았는지 여기 앉았는지 그 여기라는 게 구분이 안 되겠죠. 그런 경우는 이건 두 개는 같은 상황일 겁니다. 구분이 안 될 테니까. 네, 그런 걸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건 같은 경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경우의 수를 해봅시다. 정삼각 테이블에 세 명이 앉는 서로 다른 경우의 수는, 이게 질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사팩토리일 것 같은데 중복이 막 발생하겠죠. 네. 자, 이것과 같은 경우는 총 몇 가지가 있을까요? 이 상황과 같은 거.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A가 여기일 때, 여기일 때, 여기일 때, A, B, C, A, B, C, A, B, C. 이 세 가지가 같을 겁니다. 그렇죠? 이걸 이제 이렇게 표현한다. 회전에서 같은 경우는 같은 경우로 한다. 네. 그래서 이렇게 풉니다. 네, 우리에게 서로 다르기보다 이게 사실 같은 경우서 네, 세 번 중복되니까. 그러니까 답은 2네요. 그럼 다른 경우는 뭐밖에 없냐면 A, B, C밖에 없습니다. 예, 반시간으로 나서 긋는 거 이렇게. 이 두 개만 서로 다른 경우인 거죠. 자, 이제 내용을 좀 발전시켜 봅시다. 그렇다면 3명이 아니고 6명을 앉혀봅시다. 각 모서리에는 2분씩 앉힌다고 합시다. 그렇다면은 서로 다른 6명이에요. A, B, C, D, E, F 뭐 이렇게 해서. 네.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이런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6팩토리얼이 되겠죠. 예. 6명을 배열하는 거니까. 근데 몇 번씩 같을까요? 하면 여전히 3번씩 같을 겁니다. 삼각형, 정삼각형 테이블은 3번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우리 배울 첫 번째 내용은 그겁니다. 자, 이게 함수가 똑같아야 되는 게 뭐 핵심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6명이 있으면 네, 회전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겠죠. 네, 다 다른 경우가 돼버립니다. 이런 경우는. 네. 이건 그냥 6팩토리얼입니다. 알겠어요? 네. 자, 이제 나중에 복습하시면서 교재를 읽고 문제를 풀면서 자기 자신한테 이걸 납득시키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이번에는 상황을 익혀봅시다. 정사각 테이블이고요. 8명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8명이 정사각형 테이블에 앉는 서로 다른 경우의 수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4분의 8팩토리얼. 그렇죠.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되신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원형 테이블에 5명을 앉혀봅시다. 좀 거북이 같네요. 네, 원형 테이블에 5명 앉혔습니다. 서로 다른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같은 간격을 앉히다 봅시다. 5분의 5. 맞습니다. 5팩토리얼인데 5번 같은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 원형 테이블은 앉은 사람 수만큼 테이블의 구도가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순열 공식은 이겁니다. n분의 n팩토리얼, 이게 원순열 공식입니다. 원형 테이블에 n명의 사람을 앉히는 서로 다른 경우의 수는의 대답이에요. 자, 이제 저기서 세부적인 거 2개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의 방식이 좀 다르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팩토리얼을 좀 이해하신다면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이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5분의 5 팩토리얼은 4팩토리얼과 같습니다. 그죠? 그럼 제가 이걸 4팩토리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약분해봤더니 4팩토리얼이라 얘기 아니고, 자, 5명이 있는데 이 자리에 특정한 한 명 앉혀보겠습니다. 네, 5명째 연서가 있었다고 하고 여기 연서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명을 앉힐 거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 4명이 앉는 그 상황에서 얘는 더 이상 원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4자리가 구분이 된다고요. 연서의 바로 오른쪽 자리, 연서의 바로 왼쪽 자리, 연서의 오른쪽 한 칸 뛴 자리, 연서의 왼쪽 한 칸 뛴 자리, 이렇게. 그래서 그다음 이제 연서가 앉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구분이 안 되거든. 어디 앉았는지. 여기 앉아서 그딴 게 없다고. 네. 연서가 앉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남은 4명이 앉는 것은 그 4명은 다 구분되는 자리에 앉기 때문에 그냥 4팩토리얼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중복 개념으로 설명되는 공식이 있고요. 기준 개념으로 설명되는 공식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중복 처리하는 걸 좋아하는데 설명을 딱 박아놓고 기준으로 풀면 좋은 그런 문제들이 종류가 있습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 2개라고 했는데 또 하나는 이제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봅시다. 직사각형 테이블입니다. 10명을 앉힐 겁니다. 서로 다른 경우의 수는 교조 10팩토리얼일 텐데 몇 번 중복이 될까요? 2번. 오, 맞습니다. 180도 회전했을 때 딱 그렇게. 그래서 직사각형 테이블, 이렇게 그냥 테이블의 성질만 알고 계시면 되고, 원순열을 설명하는 건데 그걸 이해하기에 정삼각, 정사각에서 빌드업을 시키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설명했을 뿐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원형 테이블인데 부모님, 그 다음에 아빠, 엄마, 그 다음에 자식이 4명. 네. children 1, 2, 3, 4 6명을 앉힐 건데 부모님이 마주보고 함께 하고 싶답니다. 부모님은 마주보고 함께 하고 싶대요. 이렇게 앉히고 싶나 봐요. 이제 이게 원순의 대표적인 응용 문제입니다. 원래 순열 문제들이 저렇게 특정 조건을 걸어놓고 질문을 하죠. 왜 순열의 대표적인 문제는 이웃하는 순열, 그런 게 있었죠.
저렇게 6명이 일렬로 앉는데 부모님은 이웃해서 앉아야 돼. 몇 가지가 될까요? 이런 식의 질문들. 아니면 부모님은 떨어져서 앉아야 돼. 뭐 그런 식의 질문과 똑같은 거야. 부모님이 마주보고 앉아야 돼. 만나면. 그렇다면 이제 그냥 바로 스포하겠습니다. 어떻게 푸는 건지. 저때 이 방법이 참 좋습니다. 일단 아빠를 앉힙니다. 몇 가지일까요? 맞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예요. 맞은편에 엄마를 앉힙니다. 몇 가지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맞은편 한 자리. 알겠어요? 그리고 자식 4명을 앉히는데 네, 회전할까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구분이 안 될까요? 될까요? 당연히 됩니다. 아빠의 왼쪽, 아빠의 오른쪽, 엄마의 왼쪽, 엄마의 오른쪽 이렇게.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4팩토리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풀게 되는 겁니다. 원순열 끝. 문제 풀어볼게요. 자, 뭐 15, 16페이지에 그냥 설명이 나와 있는 거고 17페이지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9번입니다. 남학생 5명, 여학생 3명, 전부에서 8명이네요. 원탁이 안다고 합니다. 자, 모든 방법의 수는 하면 뭘까요? 7팩토리얼.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8분의 8팩을 좋아하고 7팩토리얼이 맞습니다. 2번 여학생끼리 이웃하는 거. 그 다음에 3번은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 거. 오, 진짜 수열 문제 답네요. 자, 이웃하는 건 어떻게 푸더라? 이웃하는 것을 한 명 취급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5명과 1명, 그러니까 6명인 것처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6분의 6팩 이게 되겠죠. 근데 그 여학생끼리 자리를 바꿉니다. 여학생끼리 이렇게 이웃하고 있을 거예요. 3명이. 여기만 생각하면 여기는 원수열이 아닙니다. 그죠? 여기 주복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냥 3팩토리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전체와 부분으로 하는 거죠. 전체를 할 때 이웃하는 건 한 명 취급을 하고. 네. 자, 이제 이웃하지 않는 문제를 풀어보죠. 이웃하지 않는 문제 어떻게 풀었죠? 띄어넣기였죠. 띄어넣기이기 때문에 남학생 5명을 일단 앉혀놓습니다. 그건 원순열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학생 3명을 사이사이 껴놨는데 원래 5명의 사이에 껴놓으면은 양 끝 포함해서 6자리가 나왔는데 원순열은 양 끝 따위가 없죠? 그래서 5자리가 나옵니다. 5자리 중에서 3자리에 여학생을 앉힐 거예요. 식이 어떻게 될까요? 오유, 감사합니다. 5P3이라고 대답하면 정확합니다. 아니면 그냥 편하게 5자리 중 하나, 4자리 중 하나, 3자리 중 하나, 5, 4, 3 이렇게 곱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교대로 하는 것. 이거 역시 그냥 수학하의 순위에서 나왔던 기본 응용 문제입니다. 남학생 넷, 여학생 넷. 교대일 때는 그 숫자가 똑같아야지 문제가 성립합니다. 숫자가 다르면 교대가 안 되니까. 자, 그래서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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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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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이런 상황밖에 없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앉아야 돼요. 네, 남자 1, 2, 3, 4번, 여자 1, 2, 3, 4번이 서로 다른 경우의 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한다면 그냥 수를 생각해보세요.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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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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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이렇게 풀었었거든. 물론 이제 맨 마지막에 남자가 먼저 오는 경우가 있다면 여자가 먼저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곱하기 1을 해줄 텐데 일단 여기서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죠?
그쵸. 그냥 남자 자리 정해졌으니까 비열하고 여자 자리 정해졌으니까 비열합니다. 자리가 정해졌으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수열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곱하기 1 했을 뿐인데 여기는 나중에 곱하기 2가 필요 없겠죠. 구분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그냥 합니다. 남자 해봅시다. 남자 어떻게 될까요? 4분의 그렇습니다. 남자를 먼저 안 친다면 그거 분명히 원수열일 겁니다. 남자가 앉았습니다. 여자가 앉을 때 원수열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네, 13번은 이미 설명하면서 충분히 얘기했던 문제네요. 1번 답은 4분의 8팩. 감사합니다. 2번 답은 3분의 9팩. 감사합니다. 3번 답은 2분의 10팩입니다. 두 번만 같아지는 거죠. 직사각형은 180도 회전했을 때만 같아지는 거여서. 자, 이제 15번을 해보겠습니다. 15번. 정삼각형 안에 정삼각형. 중점 연결을 해서 삼각형 만든 거죠. 영역이 4개가 됐고, 색깔도 4개입니다. 네, 색깔을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그럼 그냥 이 4자리에 4명의 사람을 앉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어떻게 될까요? 말해도 돼요? 네네. 당연히. 네. 4 곱하기 3분의 3 팩토리얼. 예, 4 곱하기 3분의 3 팩토리얼. 제가 이제 이걸 해석해 볼게요. 연선은 일단 여기 한 명 앉혔나봐요. 가운데. 가운데 앉히는 경우는 4가지. 그 다음에 남은 3명을 앉힌데 그게 이제 원수열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맞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풀어볼게요.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3팩 4명 앉힙니다. 그리고 3번 같아집니다. 네, 똑같은 거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풀이에서 여기서 이제 취향이 조작이 되죠. 자, 17번 비슷해 보입니다. 17번. 원이고요. 가운데 원이 또 하나 있고요. 사이 영역이 4등분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5개 영역, 5가지 색 모두 사용하는 겁니다. 네, 같아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풀겠습니까? 연서 방식이라면 5 곱하기 4분의 4팩일 테고요. 선생님 방식이라면은 5팩토리얼 하고 그냥 4로 한번 나누겠죠.